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편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코너에 몰리긴 몰렸네요. 오늘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해찬을 만났습니다. 그 오찬을 했는데 한마디로 공천 똑바로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뭐 언론화 대고 얘기하니까 뭐 통합적으로 이 공천 잘해달라 이 정도 얘기했는데 내부적으로 지들끼리는 제가 보기에 이해찬한테 제대로 한 마디 얻어먹었다. 자, 이거는요. 얼마 전에 김부겸 전 총리도 공천 똑바로 잘해야 되겠다. 밖에서 들은 소리를 왜 모르냐. 이런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공천, 지금 그러잖아요. 이 공천 전 단계인 검증평가위원회에서 이 적격 통보를 한 사람들을 보면 몇몇이, 그 아마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이 자객 공천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해찬이까지 나서서 야, 공천 똑바로 좀 해. 딱 이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심상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요. 이제 이낙연,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출마해야지 무슨 소리냐. 개항이 됐든 광주했든 출마하라. 이런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절대 못하겠다. 이러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야권 내부의 신당, 창당 세력들 간에 이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으로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제 김의겸이가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김의겸이 이게 이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건 뭐 완전 가짜 거짓말이라는 것은 다 드러났는데 그동안은 면책 특권을 앞세워서 경찰에서는 불송치했지만 본래 이 신고를 한, 그러니까 이제 고발 조치한 이 시민단체 이런 데서요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법에 따르면 신고인이, 그러니까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 검찰로 송치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검찰에 송치돼서 검찰이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이거 이제 불러 제기하죠. 그래서 검찰 소환장 받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임박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지금 너무나 오래됐어요. 더군다나 지금 김의겸이 군산에서 뭐 공천 받는 거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친명이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함량 미달의 김의겸이는 이래저래 이 공천이 날아가도록 우리가 압박 여론을 조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이분께서 이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우파들이 진정한 우파가 중간지대 회색 우파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파가 딱 모여서 야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공격의 대상은 바로 김정수, 김혜경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칼럼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이죠. 지금 이제 최근에 지금 이제 야권의 여러 가지로 지금 수세에 몰린 듯한 국면인데 요 국면을 우려하는 시각의 일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말이죠. 오늘 이재명이하고 이해찬이하고 오찬을 지금 여의도에서 가졌어요. 자, 그래서 요 사진 그래도 한 장 정도는 여러분께 보시면, 자, 또 사진까지도 쫙 냈어요. 그럴듯하게. 그런데 이해찬이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야말로 이해찬 뭐 이런 거죠. 뭐 추나땡 이런 것처럼 이나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 둘이서 이제 오찬을 했는데 요 오찬 내용을 지금 민주당 측에서 이제 프레스 릴리스를 했습니다. 자, 63빌드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공천 똑바로 좀 잘해라. 공천 왜 똑바로 잘해라. 이건 질책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됐는데 왜 질책을 받았다. 이거는요. 말은 뭐 질책받은데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홍보용인데 당연히 안 하죠. 엄정하게 하라. 그리고 공평하게 하라. 이게 뭡니까? 엄정하지 못하고 사천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공평도 아니고 사천이잖아요. 왜? 친명계들은 거의 다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적격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명들은 학살 대상으로 딱 낙인 찍히게 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지금 이제 더군다나 지금 비명의 상당 부분은 또 친문들이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해찬이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뭐 친문이라기보다는 친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친문 뭐 거의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찬이가 볼 때 이거 이게 공천이 아니구나. 여기에 대해서 이러다 보면 이제 민주당이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해찬 전 대표가 이해찬이가
이재명하고 밥 먹고 한 것은 당연히 이재명이가 이제 도와달라 이런 얘기 하려고 이제 오찬 모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대선 국면에서도 이해찬이는 완벽하게 이재명이를 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을 제끼고 이재명이를 밀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는 한 식구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재명이가 이제 언론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 뭐 한당하는 거 뻔하잖아요. 중대한 시기다. 윤석열 비판은 뭐 우선 단골 메뉴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지금 이제 오차를 마치고 나서 지금 현재 나라가 처한 상황이 엄혹하고 중대한 시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청해 들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평화도 위기고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참 안 좋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다시 대한민국의 평화, 경제, 민생, 민주주의를 되살리겠다는 각오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좀 많이 여쭤봤다. 그리고 역시 당을 갈등 없이 통합을 유지하고 또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서 엄정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 앞에 뭐 경제가 어렵다, 안보가 어렵다, 그래서 말씀을 청해 들었다. 요거는 그냥 뭐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 덕담의 얘기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이해찬이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해찬이가 이제 바로 얘기한 게 바로 요 대목이 제일 핵심인 겁니다. 갈등 없이 통합을 유지하라. 이 얘기는 이제 비명계들에 대한 학살, 공천 학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서 엄정 공평 공천은 이거를 중요하게 얘기했다. 이 얘기는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엄정한 시스템, 공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이거는 이재명의 사당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당화된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재명만을 위한 공천을 한 거야. 이런 비판의 질책을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좀 이재명이는요. 이해찬이가 지난 총선에서도 큰 승리를 이끌어내셨는데 주신 말씀 저희가 잘 새겨서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울한 면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대 얻어맞고 나서 아이고 지난번 21대 총선 때 저 대표님 덕분에 이렇게 압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잘하겠습니다. 이건 뭐 덕담인 것이죠. 예. 자, 그리고요. 이해찬이는 오늘 이제 이 피습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제 이재명을 좀 축켜 세운 것이죠. 지금까지 이재명이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감명을 많이 받았고 생활에서 선거를 지휘하게 돼서 참 다행이다. 4월 총선에서 이겨서 꽃을 피우는 게 매우 중요하고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민주당도 갈 때까지 가는구나, 망조가 들었구나 이런 얘기고요. 김부겸 전 총리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통합을 노력을 더해라, 납득할 만한 공천을 진행하라. 예, 그래서 예비 후보 검증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잣대가 많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있는데 똑바로 하라. 요렇게 지금 김부겸 전 총리도 말이죠. 예, 지금 MBC에 나와서 이렇게 비판을 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지금 이 당 통합과 공정공천 이거 힘써달라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해찬이도 똑같이 통합 공정공천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에는 이 공정성, 투명성,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납득할 만한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잣대가 많이 흔들렸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말이죠. 이걸 보면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해찬의 경우는요. 그냥 뭐 무조건으로 돕겠다 이 얘기고, 그리고 김부겸 총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는데 뭐 총선이니까 다 힘을 합쳐야 되겠지만은 이런 개혁, 변화, 혁신, 국민 기제에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좀 도와달라, 이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냥 거저로 내가 선거에서 이길 민주당이 이재명이 사당화된 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해서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선을 딱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총리는 역시 이해찬과는 결을 상당히 달리한다. 그러나 이해찬은 무조건적 지지인 것 같지만 그래도 쓴소리. 원래 이해찬이가 쓴소리 잘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노무현 때 실세 총리 확실하게 해먹은 거 아닙니까? 이해찬이가 좀 성깔이 좀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해찬의 발언을 보면은 이거 좀 달라져야 돼. 그래서 김부겸에 이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김부겸 총리는 아직 탈당은 안 했지만 쓴소리를 세게 하고 거저 먹기식으로 네가 총선 때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가서 도와줄 수는 없다. 이런 정지 작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고,
이해찬이는 그냥 무조건으로 난 도와줄 거야.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이렇게 이제 미세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아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예 뛰쳐나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3인 3색의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본다면 이제 아예 튀어나온 이낙연의 경우가 이제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이해찬이는 무조건적 예스맨 그리고 이제 김무겸이는 김무겸 총리는 그래도 중간지대 요렇게 새 전직 총리의 행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이제 요거는 지금 머니투데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2년도 벌써 이제 세월이 뭐 1년 반이 훌쩍 넘어갔는데요. 2022년도 10월 24일 날 법사위에서 국정감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인간이 바로 이 김의겸이에요. 그 당시 이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 그리고 이세창 전 자총 총재 권한대행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뭐 새벽 3시 4시까지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렇게 해서 느닷없이 국정감사장에서 폭로를 했어요. 자, 이 폭로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동안의 경찰 조사를 쭉 해봤더니 그 당시 여성 첼리스트가 이제 자기 남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한 거다. 이렇게 이거 뭐 다 들통이 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이 남친이 하도 이제 어디가 있느냐 뭐 난리를 치니까 나 이제 술자리를 대통령이랑 같이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남친이 그냥 넘어갈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친이라는 인간이 김의겸이한테 요 내용을 전부 그대로 얘기하고 또 이제 당연히 덧탐사하고 다 의혹을 이러한 내용을 이제 공유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거짓말로 이제 들통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요 사건을 이제 서초경찰서에서 쭉 이 조사를 해왔는데 이 덧탐사의 강진구 대표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불구속 기소가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검찰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김의겸이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건 면책특권이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소인이 말이죠. 이게 반발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제 이런 규정에 따라서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이 송치 시점은 지난 연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뭐 거의 1월 말 한 달이 지나서야 지금 언론의 머니투데이가 그나마 단독 보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12월 말에 넘겼잖아요. 지금 한 달 다 됐잖아요. 자, 이걸 보면은 이제 이 김의겸이의 소환 조사도 결국은 임박했다. 시간적으로 볼 때 말이죠. 요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이런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말이죠. 허위사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면책특권을 빙자해서 이렇게 폭로할 경우에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그런 판례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요 사건만은 분명하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김의겸은 우선 지도 기자를 했고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데 현직 대통령이 먹으려면 안 가서 먹죠. 왜 청담도 그 후진 더군다나 그 후진 식당에 가서 술집에 가서 먹냐고요. 그러니까 술집이라고 하는 데서 그런 술 회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김앤장 변호사들이 무려 30여 명이 갔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김앤장이 그렇게 허술한 이 로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때로 면책특권을 둔다? 그럼 면책특권을 남용하는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형사사건이잖아요. 요거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불러다가 이걸 제대로 좀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김의겸이는 이 사건 때문에 말이죠. 이거는 이제 형사사건인데 민사소송도 걸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미 민사소송도 지난 12월 20일 날 한 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김의겸이는 나는 허위라고 생각을 안 했어. 그리고 이거는 면책특권이야.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덧탐사 측에서는 이건 취재의 자유야. 공익 목적으로 보도된 환경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어. 요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한동훈 지금은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그 당시에서는요, 이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했던 첼리스트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참석을 안 했던 피고들이 이런 자리가 있었다고 주장을 한다. 이 누구예요?
뭐 김의겸 이런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첼리스트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당시 술자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보였어요. 그래서 요 재판은요 3월 13일 날 다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건에 대해서는요 이 김의겸에 대해서 형사 앤 민사 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제대로 이제는 이제 걸려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요 정도는 이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낙연 관련인데요. 이낙연 지금 위원장이 지금 이제 왜 출마를 안 하느냐? 출마를 해라. 어디로? 개항을 아니면 광주 여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 다른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 3인방도 그러고 이준석이도 그러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불출마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요거를 조금 전 전북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출마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중간에 지금 대선에 나오겠다고 해서 출마를 국회의원 측을 그만둔 사람인데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이제는 지금 이제 국회의원 배치하겠다고 나온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거는 명분이 안 쓴다. 요게 이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각에서 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무서워서 못 나는 건 아니냐? 정치적 타격이 우려돼서 못 나오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게 아니다. 똑부러지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뭐 당연히 부인하겠죠. 예. 그러면 대선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대선은요 불출마 얘기는 일체 안 해요. 지금 시간이 3년이나 남았는데 대한민국이 하루하루가 급하다. 3년 남은 대선을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주장을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닷없이 이준석이가 65세 이상 고령층의 이제 지하철 무상이요 이거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요거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도인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패륜정당이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낙연 위원장이요 자기가 민주당에 있을 때 지하철 적자 구조 논의가 있었는데 무임승차 연령을 70세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는데 이제 이준석이가 지금 이번 내놓은 것도 이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그래서 서로 다른 대안이지만은 협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당연히 이제 이거를 바로 배척해버리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준석이가 지금 이제 최후 통첩을 내놨잖아요. 지금 골든타임 이미 지나갔어. 이거 합당 쉽지 않아. 예.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이제 비례대표 지역구는 각자 내되 비례대표는 내놓은 지역구에 따라서 이제 배당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이제 같이 먹자. 그리고 이제 연대,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당이 연합해서 이제 후보 한 사람을 내는 이런 대안까지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이는 이준석과의 이 합당이 안 될 경우에는 별로 지금 이제 호남에서조차도 지금 어려운 국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70세로 높이는 요 안에 대해서도 거부는 못 하는 거예요.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3지대 빅텐트와 관련해서는 2월 초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일정에는 맞추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주가 이제 큰 분설이 될 것이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이 구정이 제가 달력을 보니까 2월 9, 10, 11, 12 그러니까 이제 벌써 2월 중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정이 넘어가면 이제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준석이는 구정 전 그렇게 그렇게 서둘 필요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준석을 제외한 다른 쪽에서는 구정 전에는 타결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복병들이 지금 여기저기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낙연 그러니까 이제 합당을 안 하더라도 왜 출마도 안 하는 사람인데 출마 안 하는 정당이 무슨 생명력이 있느냐 이제 이런 핑계를 대고 이 제3지대에서의 통합 신당 이 출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이준석의 이 노력 뭐라고 그럴까요? 꼼수 그렇죠? 이 작전이 다 들통이 난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더 세게 나온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예. 그다음에요 유근일 칼럼 지금 뉴델리의 칼럼을 실어갖고 이재명이의 망언을 집중적으로 때려라. 그래서 자유진영은 방언만 말고 공격해야 된다. 공격이 왜 좌파의 전유물만 되느냐. 그래서 이재명 막말과 특권질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정숙과 김혜경에 대한 특검을 발휘하라. 요게 최선의 공격술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왜 이 우리 우파, 진정한 우파, 기회주의 우파는 이제 유근일 이제 고문은 인정을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왜 밤낮 당하기만 하냐? 예.
밤낮 당하기만 하냐, 이 이야기는 항상 당하기만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자유진영 전투적 활동가들, 그리고 자유진영 언론계 제야 법조인, 광장에서 싸우는 자유국민에게 제의하는데,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고 극좌 집단은 항상 그 전법을 써왔다. 그래서 저들은 늘 싸움의 기선을 잡아서 이쪽을 당황했는데 6.25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자유진영은 밤낮 눈 멀뚱히 뜬 채 당하기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정 때 좌우 합작의 구정 공세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극좌 산적 집단은 김건희 특검을 무기 삼아서 총선 국민의 승기를 거머쥐려고 하고 있고, 좌익의 구정 공세, 비좌익 기회주의 중간파와 그 매체들이 또 어김없이 이 구정 공세에 지금 가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우 합작 공세에 국민의힘이 또다시 기죽고 숙이고 밀려주면 그것은 제2, 제3의 미선이 효순이 사건, 광우병 사건, 박근혜 탄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일당이 때리는 공격의 표정은 뭐냐? 이 처참한 결과를 용납하지 않겠다면 자유진영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전술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자유진영은 무엇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냐? 이거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재명이가 지난 19일 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표면에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아니, 야, 아니, 김일성, 김정일이가 한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된대요. 이건 뭐, 친북 찬양론자죠. 요거 얼마나 망언이나 이거죠. 요거를 표적으로 삼아라. 그 두 번째로는 김정숙이 나홀로 타지 말 관가, 그리고 김혜경의 법과 사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산의대 병원 헬리콥터를 멋대로 사용한 이재명 특권 지휘된다 이거예요. 요런 거를 공격으로 삼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재명과 김정숙과 김혜경을 정조준해서 공격을 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좌익은들 늘 상대방의 도덕적 약점, 못 가진 자의 박탈감, 그리고 외세에 대한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거짓말로 선동해 왔고, 미선이, 효순이, 광우병 탄핵,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운운, 이런 게 다 그런 수법이었는데 좌익의 이런 전술은 허위에 의한 기만책이었다. 그렇지만 이재명의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주석, 김정숙의 나홀로 타지 말, 김혜경의 법인 카드 사용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성문을 열어줄 것이냐? 아니, 그럽니다, 이거요. 그럼 이런 건 뭘 말하느냐? 자유인들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인 것이고, 그러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싸움은 왜 자익만의 점유머리야 하는가? 자유인들은 번영에 취해 안일하진 않았는지, 챔피언의 월계관을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지, 그럴 리도 없고 그런 법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데, 자유민주 진영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 공격할 줄 알아야 되고 광장으로 진출해야 되고 촛불엔 횃불을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4.10 총선을 앞두고 김정은은 지금 대한민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했는데 내부 반역 세력은 당나라 군대의 평양 성문을 열어줄 판이다. 예. 자, 그래서 자유인들은 자문자답할 때다. 자유민주 시장 공정과 전체주의 일당 독재가 싸울 때 과연 어느 편에 설 건가? 이런 반문을 하면서 칼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대로 싸워야 되겠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 이런 주장 아주 옳은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번 본 방송은 이걸로 마치고요. 그래서 이번 4.10 이 공천에서도 이 전투력을 굉장히 중요한 이 변수로 보고 공천 심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